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현충일이었던 어제 미국 증시는 가뿐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막판으로 가면서 주가가 점점점 밀리면서 많은 종목들이 음봉을 기록했던 것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긴 합니다. 다만 한국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친환경이나 2차 전지 쪽에서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했습니다. 정말 증시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증시가 수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저희가 할 것은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을 찾아내기 위한 공부를 역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좀 색다르게 순위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변동성이 큰 증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락을 이렇게 크게 한 종목들이 또 단기간에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본 것은 저번 주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무엇이었는지 대한 순위입니다. S&P 500 지수 수익률 하위 종목 탑 10 여기 나와 있고요. 이렇게 순위들이 나와 있는데 익숙한 종목들도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테마로 한번 나뉘어봤는데요. 여기 이 색깔에 나와 있는 테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색깔의 테마가 여러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저번 주는 여행 항공 테마와 바이오 테마가 특히 약세를 보였던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그리 막 엄청 좋지는 못했었고, 더군다나 유류비 엄청 오르잖아요.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는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엄청 좀 반등을 하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순위에 남게 되는 것은 몇 개 안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여기 10위에 있는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바로 엘버말입니다. 엘버말은요, 이 10개 종목 중에서 그나마 가장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익숙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엘버말에 대해서 테마를 전기차로 이렇게 좀 써놨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로 테마를 써둔 이유는 바로 엘버말이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리튬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핵심 소비처가 전기차 부분이니까요. 결국에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엘버말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엘버말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 기업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생각보다 리튬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압도적이진 않아요. 리튬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브로민이나 다른 촉매제 매출입니다. 그럼에도 엘버말의 주가 상승에 기폭제가 되는 것은 결국 리튬이라는 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리튬 가격과 엘버말 주가의 상관관계가 현재 거의 0.7, 그러니까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0.7, 여기서 한 7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이런 리튬 광산업체에 관심을 주는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리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예측한 자료를 보시면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수 함수로 이렇게 쭈루루루루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리튬 수요가 약 20%씩 매년 상승한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리튬 수요가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퀀티티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판매 가격, 프라이스, 즉 P는 어떨까요? 리튬의 판매 가격도 역시나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정말 장난 없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 말입니다. 물론 리튬은 배터리를 만드는데 핵심 원재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곧 당연한 것이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다른 말은
리튬 이온 전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력으로 쓰이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들은 합성물의 차이에 따라서 NMC 그리고 LFP 뭐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또 NMC도 니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뭐 하이니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주력 배터리들의 가격을 제가 월별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차트로 그려본 거예요. 2020년 1월에 배터리 가격을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배터리들의 가격은 LFP의 경우에 641, 그 다음에 NMC의 경우에는 무려 290에 육박합니다. 2년 전보다 3배에서 6배는 올랐다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3월을 고점으로 해서 여기 조금 올랐다가 좀 최근에 빠지고 있죠. 이것은 리튬 가격의 조정 때문에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 중이라는 것을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판매 수량, 퀀티티도 늘어나고 있고 판매 가격, 프라이스도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리튬 생산 기업들의 매출은 좋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앨범화를 포함한 동종업계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올해같이 정말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상당히 이 기업들은 선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교 차트를 보여드릴 때 올해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였었는데 여기는 플러스 수익률도 좀 몇 개 있잖아요. 앨범알은 여기에서 가운데쯤에 있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올해 9%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앨범알의 동종업계로 꼽힐 만한 종목들을 제가 칠레의 SQM, 그다음에 중국의 강봉 리튬, 그리고 호주의 미네랄 리소시스 같은 기업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만 이 중에서 연두색으로 표시해둔 칠레의 SQM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돼요. SQM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는데요. 이 종목이 유독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앨범알보다 밸류에이션이 아주 낮았었는데 크게 빠르게 회복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도 빠르게 늘었고 배당도 SQM은 좀 주고요. 여러 수치적인 지표상으로는 SQM이 앨범알보다 좋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제가 SQM이 아니라 앨범알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 리튬을 생산해서 재련한 다음에 많이 팔려고 한다면 그 리튬을 가장 많이 사줄 수 있는 기업들에게 가까울수록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북미 지역에서 지어질 배터리 공장에 대한 것들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한국의 배터리 3사, 그리고 파나소닉, 미국의 포드와 GM 스텔란티스까지, 그리고 또 테슬라도 있죠.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배터리 생산 기지를 짓겠다고 포부를 다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그만큼 제일 빠르기 때문에 소비하는 배터리도 제일 많은 상황이지만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 버금갈 정도로 미국으로 다 헤쳐모여 라는 그림으로 재편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앨범알은요. 중국과 미국 두 지역 모두에서 리튬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리딩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중 분쟁, 우크라 사태를 겪으면서 지구촌 사회가 지역 간 이렇게 분리주의가 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서플라이 체인이 골고루 분산되어야 향후에 있을 지역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데요. 앨범알은 현재 칠레와 호주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 뒤면 미국과 중국에서 또 각각 리튬을 생산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비교적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칠레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한국 나이로 37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3살 차이인데 아주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약간 급진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리튬 생산 기지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유화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칠레에만 생산 기지를 둔 SQM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일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앨범알은 2026년까지 리튬을 생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여기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게 연도거든요. 2026년까지는 로드맵을 잘 갖춰놨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만 잘 된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생산 수량 덕택에 앞으로의 매출은 급증할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튬 생산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리튬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리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것은 앨범알이 자체적으로 예측한
리튬 수요를 의미하는데요. 리튬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2020년에 예측한 것이 가장 흐릿한 선이고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다시 예측한 것이 가장 진한 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예측했을 때보다 2021년에 예측한 수요가 더 많고 그리고 또 올해 예측한 수요 전망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망을 할 때마다 이거 생각한 것보다 리튬이 더 필요하겠는데?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걸 한번 보시면 독립적인 이제 컨설팅 기관, 뭐 맥킨지 다들 아시죠? 맥킨지에서도 리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최근 발표를 좀 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영역으로, 색깔 영역으로 해둔 것이 바로 이제 공급 부분이고요.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리튬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초과 수요가 올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동안 획기적이고 재빠른 리튬 공급처가 발견되지 않는 한 몇 년 뒤에는 공급 부족이 올 것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앨범알과 같은 공급업자들한테는 더욱이 유리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까지 리튬 채굴에 나설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리튬 필요 없어. 리튬이 아니라 나트륨으로 가는 배터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항 모두, 그러니까 테슬라랑 CATL 경우 둘 다 단기간에 안착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 수급 시장이 좋다 보니까요. 앨범알이 지난 5월 초에 발표한 실적은 정말 어마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바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회사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였는데요.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쪽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이던스의 변화 폭입니다. 가장 오른쪽 거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앨범알은 지난 2월에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쪽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그 전망치를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그 올린 게 바로 이쪽 부분이고요. 근데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이랑 EBITDA,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그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다 올려잡았죠. 더 좋아졌단 말입니다. 상향폭이 엄청나더라고요. 가장 오른쪽 걸 보시면 매출은 기존 대비 한 70% 올렸고요. 주당 순이익은 무려 200%가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놀랬던 것은 EBITDA 마진,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마진율인데요. 그 마진율이 작년에는 26.2%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는 올해에는 최대 36%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시장 상황을 좋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앨범알이 지난 1분기에 리튬 사업 매출이 연간 기준 2배씩 올랐기도 했었으니까 올해 남은 기간도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은 이변이 없는 한 명백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쉽사리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좀 겁도 나고 또 신중하게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은 내년에 앨범알의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 하고 시장이 예상한 전망치고요. 그리고 남색 선이 바로 주가입니다. 작년 11월까지는 사실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주당 순이익 예상치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었습니다. 사실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변동이 크게 없었어요. 반면에 주가는 향후에 언제가 됐든 간에 실적이 좋아지긴 하겠지 하는 낙관적인 기대감에 주가가 이렇게 먼저 크게 올랐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변동이 없는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올해 1분기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요. 이거 보시면 돼요. 최근의 상황은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5월 초 실적 발표 이후에 아주 크게 껑충 뛰어오르면서 주가도 같이 동행하는 그림입니다. 기대감을 충족시킬 정도로 아까 보셨다시피 가이던스가 좋아졌기 때문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말이 되니 건강하고 편안한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과 같이 실적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보이는데 주가는 올해 그에 맞춰 오르지 못했다 보니까 앨범알의 PER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PER 차트도 한번 같이 그려왔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여기서 남색 선은요, 선행 12개월 기준 앨범 R의 PER인데요. 2년 동안의 평균 PER인 34.6배를 크게 하회하는 18.5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PER이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 수준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줄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SQM을 포함한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아직 좀 높기는 합니다만 앨범 R이 가진 리딩 기업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감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채굴 기업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워낙 실적 변동성이 크기도 했어서 개별 기업으로 좀 접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시라면 일반 주식보다는 ETF가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리튬과 배터리 관련 ETF인 LIT가 바로 그 좋은 예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그려왔는데 이 표는요, LIT ETF가 보유한 기업들의 리스트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리튬 기업인 앨범 R과 SQM이 역시 이 ETF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앨범 R이 약 12%, 그리고 SQM이 6% 정도로 편입 비중이 되어 있네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비아디를 포함한 여러 전기차 완성차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LG화학, 삼성 SDI, LNF까지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비중이 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오듯이 반등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가운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까 기재된 종목들 리스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고요. 배터리의 핵심은 리튬이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씨입니다. 호잇!